일곱 번째, 계산 문제는 최종 결과 값, 답에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를 구해야 하나 개별 문제에서 소수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그 요구사항에 따라 합니다. 단 문제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 정수로 표시하는 문제도 있으며 반올림한 값이 0이 되는 경우 첫 유효 숫자까지 기재하되 반올림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계산했더니 계산값이 1.2, 3, 4, 5, 6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이때 소수 몇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만 나타내고요. 여기서 뭐 한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답 쓸 때는 1.2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쓰시라는 얘기 아시겠지요? 셋째 자리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답만 둘째 자리까지 쓰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계산이라고 하는 게 문제 풀다 보면은 공식이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여러 공식이 있을 때 얘네들 자 얘 구하려면 얘가 필요하고 얘 구하려면 얘가 필요한데 이거 계산도 소수점 나고 얘도 수점 나고 다 수점 나오더래.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뭐 써라 이런 거는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만 답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 중간 계산은 소수 몇째 자리까지 쓰나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런 것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은 문제 풀 때마다 매번 헷갈리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유의사항에 보시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리면서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중간 계산도 그냥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한 다음에 최종 답만 그냥 둘째 자리 이렇게 저는 풀어요. 그냥 나만의 규칙이에요. 근데 답 외에 얘네들은 소수점에 대한 그런 거 명시된 거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예를 들어서 얘 계산했더니 이 답이 1.299가 나왔다고 볼게요. 그럼 이거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이거 0 되고 1.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답 쓸 때는 어떻게 써라? 그냥 1.3이라고만 쓰시면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자, 소점 생기면 우리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만 기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고정교육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으로 쳐야 된다. 중요한 거죠. 계산 문제에서 단위가 있는 용어 같은 경우는 단위를 꼭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압의 단위는 볼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0볼트면 그냥 100에다가 V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중괄호 꼭 해줍니다. 공학에서는 단위 쓸 때 이렇게 중괄호에다가 넣어줘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로 알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문제에서 요구한 가지수 항수 이상을 답란에 포기한 경우에는 답란 기재순으로 요구한 가지수 항수만 채점하고 한 항에 여러 가지를 기재하더라도 한 가지로 보며 그중 정답과 오답이 함께 기재됐을 경우 오답으로 처리된다. 자, 무슨 얘기냐? 시험 문제에서 뭐 5개 쓰래. 자, 5개를 쓰랍니다. 그래서 막 썼는데 내가 쓰고 나다 보니까 이 중에서 4번째고 5번째가 약간 불안해. 그래가지고 여기다 답을 몇 개 더 썼어. 그러면 얘네는 채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채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 하나를 썼는데 여기다가 뭐뭐 했고 뭐뭐 했는데 뭐뭐 했다 해서 하나에다가 여러 개 써놨어요. 근데 이 여러 개 썼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맞았는데 세 번째 거 틀렸다. 그럼 이거 뭐 한 거예요? 그냥 틀린 거다 이 얘기해.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것저것 많이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이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알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답만큼만 꼭 외워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그럼 이거 우리한테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필요한 만큼만 확실하게 외워놓으시면 된다는 얘기 아시겠지요? 그래서 고정교육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한 문제에서 소문제로 파생되는 문제나 가지수를 요구하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부분 배점이 적용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부분 점수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함정파 났어. 여러분, 얘 무슨 경우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다라고 돼 있죠? 이 말인즉 이거 무슨 뜻일까?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실기시험 보시면은요, 부분 점수 주겠지라고 그런 기대하지 마셔요. 일단 아시겠어요? 일단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원 수강생인데 실기시험 보고 자기가 가채점 했더니 84점 나왔대. 그래갖고 이분이 뭐 했냐? 회사 때려쳤어. 이직하려고 자격증 준비했는데 가채점에서 83이니까 이거 100% 붙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떨어진 거야. 본인 점수가 43점이 나왔어.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됐냐? 다시 회사 가갖고 손이 발이 막 빌었고 다시 들어갔어요. 이거는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기 시험 보시고 그 채점은요,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그냥 결과 나올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마음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제가 했던 얘기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봤던 부분들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알아야 될 거. 계산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명 문제 풀 때 이것저것 많이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 그 책에, 우리 책 다 받으셨죠? 그럼 이 책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랑 똑같이 외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그 필기 때 기기에서 변압기 절연류 구비 조건에 절연 내력이 크고 냉각 냉각 효과 크고 뭐 점도 낮고 이런 거 있었죠. 그럼 여기서 절연 내력이 크다라고 쓰나 절연 내력이 높을 것이라고 쓰나 절연 내력이 좋을 것이라고 쓰나 다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절연 내력이 하여튼 커야 된다라는 그 개념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실기시험은요, 얼마나 이 책과 똑같이 답을 썼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우리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개념만 잡아서 키워드만 잘 잡아서 외워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런 점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아무래도 공부할 때 조금 부담감이 덜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시냐? 교재 페이지. 자, 67페이지 가십니다. 67페이지. 67페이지. 자, 여러분 67페이지 거기 맨 위에 가보시면 변압기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랑 같이 할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필기 때 많이 접해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부담 갖지 않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요 책에 보시면 말들 엄청 많죠? 내용도 겁내 많아. 근데 여기 있는 게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시험에 나오냐? 그건 또 아니야. 요 책은, 이 책을 써주신 선생님께서 혼자 공부하신 분들도 공부하라고 그냥 내용들을 아주 충실하게 제대로 많이 넣어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지금 보는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끝나고 나서 약 한 달 혹은 뭐 6주에서 7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죠. 그죠? 그럼 이 기간이 짧은데 이것저것 다 보려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일단 우선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일단 확실하게 개념 잡으셔야 되니까 요 책에 있는 내용 기준이 아니라 저랑 같이 별도로 칠판 보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변압기. 여러분 우리 변압기라고 하는 기계는 미음자 모양의 철심에다가 우리 전기가 들어오는 1차 측에 권선 감아놓고 전기가 나가는 부하 측에 권선 감아놓은 것을 변압기라고 해주죠. 그죠? 그럼 지금 그려놓은 이 변압기를 우리가 뭐라고 주냐? 단상 변압기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라 부른다고요? 단상 변압기. 자, 여러분 우리가 교류기에서 이 코일 권선을 상이라고 해주는데요. 얘 지금 그림이 전기가 들어오는데 상이 하나, 나가는데 상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단상 변압기라고 해줘요. 그러면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 코일 권선 상을 3개 만들고 나가는데도 3개 만들면 무슨 변압기 되겠어요? 삼상 변압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변압기라고 하는 기계는 전기적인 값이 다 전부 다 2개씩 있는 기계죠. 그죠? 1차 전압, 1차 전류, 1차 기전력. 그런데 2차 측도 있죠. 2차 기전력, 2차 전류, 2차 전압. 그래서 변압기는 항상 1차와 2차로 분류가 되는데, 자, 이때 단상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상전압 기전력과 선전압 단자전압이 서로 뭐한 기계예요? 같은 기계죠. 그죠? 자, 단상일 때는 상전압 기전력과 선전압 단자전압 뭐하다고요? 같습니다. 그러면 삼상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삼상일 때는 우리가 안 본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참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네. 삼상일 때는 결선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와야 되죠. 자, 델타 결선일 때는 상전압과 선전압이 뭐하고요? 같아야 되는 거고, Y 결선일 때는 상전압하고 선전압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선전압이 더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상일 때는 같지만 삼상일 때는 결선에 따라서 그 값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변압기는 전기적인 값들이 전부 다 2개씩 있다 보니까, 자, 얘네 2개에 대한 그 비, 권수비, 전압비, 변압비다, 전압비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권수 갖고 하면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전압 갖고 하면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기전력을 하면 2차 기전력분의 1차 기전력. 자, 근데 전류라면 이거 어떻게 되냐? 거꾸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자, 1차 전류는 2차 전류고 그 다음에 우리 저항값에 해당되는 임피던스나 R이나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냐? 2차분의 1차인데 뭐에 돼요? 루트 들어가죠. 그죠? 자, 해서 권수와 전압에 대해서는 2차분의 1차, 전류는 1차분의 2차, 그 다음에 저항값들은 2차분의 1차에 자 루트 씌우면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는 하나 알고 가실 거 여러분의 이름이 권수 B, 전압 B라고 돼 있죠. 그죠? 우리가 용어 중에 B자로 끝나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해서 항상 2차분의 1차 할 때 B자 쓴다 보시면 돼요.